그래 보이네요. 러시아 입장에선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고도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이었죠. 러시아와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러시아군이 4년 만에 진행한 극동지역 다국적 훈련에는 중국이 2,000명 이상의 육해 공군을 동시에 파견해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모스크바 조빈나 특파원이 훈련 현장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극동에서 진행된 다국적 군사훈련의 5번째 날. 해상에 떠다니는 기뢰가 탐지되자 함정의 근접 방어 체계가 작동합니다. 이어 포착된 적의 잠수함. 헬기가 이륙해 탐지와 식별에 나서고 함포가 해상과 공중의 목표물을 제거합니다. 저는 러시아군 태평양 함대 소속의 마샬 샤프코니호프 함에 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발해 동해상에서 대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건조된 이 함정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 등 무장을 현대화하고 지난해 재배치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발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Основные комплексы это калибр, который установлен на корабле. Уран, артиллерийская установка А-190 современная. Полностью штурманское вооруж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е. 중국도 최신의 구축함인 난창함과 미사일 호위함인 옌청함 등을 보내 러시아군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актиче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и и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Народ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й армии Китая выходит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и э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обеспечению глобальн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러시아가 4년 만에 개최한 동방훈련에는 13개국에서 병력 5만여 명, 무기와 각종 군사장비 5천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단일 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육해 공군 2천여 명과 주력 무기를 보냈습니다. 提升参演各方战略协作水平，增强共同应对多种安全威胁的能力。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국경 인근 우수리스크에 설치된 본부를 찾아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Индия, Китай и Монголия, отмевая поражение противнику, наносят боевые машины.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 현장을 내외신 매체에게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 나라에서 온 매체들이 동행 취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하자 중국은 표면상으로는 중립을 표명하면서도 오히려 러시아와의 군사, 경제 협력을 늘려왔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석탄을 사들이고 러시아는 중국산 물품 구매를 늘리면서 올 들어 양국 교역액은 1년 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 간 외환 거래량도 1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향하는 새로운 가스관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새로운 단계의 협력은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이 뒷받침합니다.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선 두 나라 간 미묘한 견해차가 있다는 서방 언론의 보도가 나왔지만 두 정상은 서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와 함께 서로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하길 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面对世界之变、时代之变、历史之变，中方愿同俄方一道努力，体现大国担当，发挥引领作用。 미국이 동맹들과의 각종 협의체를 통해 제재 동참 등 단결을 이끌어내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 등 미국에 맞선 공동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즉각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So we've made clear our concerns about the depth of China's alignment and ties with Russia. 한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며 강경 행보를 보이는 데는 중국, 러시아의 반미 공동전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빈나입니다. 보셨다시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힘을 좀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 지난 2월 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두 나라 정상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가진 지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2020년 1월 이 미얀마 방문 이후로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외 방문을 나선 거라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었죠. 네, 류한수 교수님은 이번 정상회담 어떤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에서 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대규모 퇴각을 했고요. 병력도 상당히 모자른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서로 상호 핵심 이해를 강력하게 지지하겠다고 연대를 강조하긴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입장 변화였나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만 해도 중국 측은 사실 사건의 단초는 서방과 미국 측이 제공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약간 러시아를 감싸는 입장이었는데요. 편을 들었었죠. 예, 이번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 중국의 균형 있는 입장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시 주석의 의문과 우려를 이해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죠. 네. 달리 말하면은 시 주석이 의문과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온도 예. 차가 느껴지네요. 네, 인도도 역시 지난 16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약간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이런 말을 했죠.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은 민주주의, 외교, 대화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네. 약간 간접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쟁의 책임을 우크라이나 측한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도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지지라든지 그리고 도움을 좀 얻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뜻대로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